안녕하세요. 무슨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예, 예, 다른 게 아니라 예, 그 경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여기 세입자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세요? 축구냐? 아, 주권자세요? 저걸 못 받았고. 아, 그러시구나. 예, 한 8천만 원 돼. 8천만 원요? 예. 8천만 원 드리면 예, 그냥 다 끝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네, 보시다시피 대상 경매 물건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치권 포기의 비용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찰 전 잘 협상을 해서 만약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일정한 금액으로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주겠다는 협약을 미리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치권을 주장한 이에게 8천만 원을 주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에서는 유치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 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8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오늘 한번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여러분께 실제 8천만 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초적인 사항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권은 정말 중요한 게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야지 이게 인정이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유치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점유기간 동안 소유자가 사용이나 임대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까지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해서 미리 선입견을 갖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의 유치권 성립이 과연 어떠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유치권 성립의 유무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결과가 나오면 정말 예상치 못한 고수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유치권이란 무엇이냐? 한번 원론적으로 정의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치권이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대상 건물에 대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채권자로서 경매 사건 낙찰자에게 이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대상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 낙찰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진선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일단 세금 등 여러 가지로 이유를 이해내 가지고서 법인에서 공사를 하는 게 상식이지 개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치권자의 채권은 공사 대금만 인정하는 것이지 기타 채무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유치권자는
대부분 주식회사이지 그 개인이나 본 경매 물건처럼 유치권자가 뭐 채권단 유치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채권자의 명칭이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 채권단 유치권협의회, 네, 좀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자, 채권단, 유치권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채권이 뭐냐? 그것이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라면 허위 유치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좀 힌트 좀 가셨나요? 네. 자, 그럼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23년 9월 15일 실시한 현황 보고서의 점유관계 항목을 보게 되면 점유는 채무자, 소유자로 되어 있고, 네, 이 사건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될 경우 경매 개시 일정은 23년 9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법원에서 정당한 유치권 성립의 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이전부터 유치권 점유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시 현황 보고서에서 점유 관계를 재판부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일 이후에도 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치권 성립에 아주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시에 아주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권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자유롭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점유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유치권을 주장해도 법원을 통해서 인정받기는 조금 어렵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유치권은 8, 90%가 가짜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고수익이 눈에 보이는 반값 경매통.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물건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루고 있는 경매 물건은 네, 비교적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대출 없이 등기 이전 후 협상 혹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치권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력을 구하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꼭 승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경매를 통한 고수익을 실현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자주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값 경매통이었습니다.
고수익이 눈에 보이는 반값 경매통.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